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1월의 마지막 거래일, 1월 30일 금요일 콘텐츠입니다. 자, 이번 주 한 주 코스닥 시장이 정말 기록적인 한 주를 보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콘텐츠에서 제가 단기적으로 시장이 5천 이상, 코스닥 1000 이상으로 한번 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한 바 있는데 저의 예상을 훨씬 더 초과하는 시세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저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정도의 시세를 마치 예상한 것처럼 그렇게 거들먹거리는 스타일이 못 돼서, 역사적인 수준의 상방 변동이고요. 물론, 저는 금융위기, 그리고 밀레니엄 장세, 90년대 후반의 코스닥 장세와 닷컴 버블 장세도 저는 실전 경험을 했던 입장에서 보면, IT 버블 장세가 더 훨씬 강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제일 다른 건, 그때는 변동성이 워낙 적었던 시절, 그러니까 상한 폭이 적었기 때문에, 주식들이 지금 이처럼 오르는 게 아니고, 그냥 점 상한가, 특히나 공모주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붐을 일으켰기 때문에, 상장하자마자 그냥 거래 한번 탁 터지고 상한가 점점점점 이렇게 막 10% 상한가 이렇게 가던 시절이라서, 지금보다도 더 무근본 상승이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99년도부터 이제 2000년대 엄청난 약세장으로 진입이 됐던 건데, 그때는 이제 별일도 없고 뭣도 없고 시장에 근본도 없이 올라갔던 거고, 지금은 정책도 사실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지금 이 현상을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약간 증폭되는 양상으로 진행됐다고 저는 보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 일단 정책 기대감입니다. 정책 기대. 이 정책 기대가 재밌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증시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직접 펀드 ETF를 매입을 해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코스피 5천이 공약이었죠, 공약. 근데 이 공약이 지금 1년도 안 돼서 코스피 5천이 달성돼 버렸잖아. 물론 이재명 대통령 덕에 올라온 시장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 정치적인 어떤 지지 여부를 떠나서 사실이죠. 대통령이 5천 만든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책적인 어떤 비전과 혹은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 기대라 이런 부분들을 부여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코스닥 3천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나 이게 5천 코스피 5천을 함께 하지 못한 투자자들에게 코스닥 3천이라는 데서 오는 그 포모에서 오는 이미지가 너무 강력한 거죠. 이러다 코스닥 3천도 놓치는 거 아닐까라는 이런 포모에서 오는 어떤 군중의 집단적인 액션이 코스닥 ETF를 만들었고, 또 하나는 저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지난번에 현대차 시세 때도 제가 넓히 그냥 이건 제 생각이라고 말씀드린 게, 주식시장에 저는 아주 오랜 시간 몸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특이한 수급이나 현상들을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현대차 시세 보면서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린 바가 있죠. 이거 에코프로 해먹은 그 형들 아니야? 응? 예. 왜냐면 스마트머니 성격에, 왜냐면 이 개인이 여러분, 그냥 개인이 현대차 그때 당시에 60조짜리 현대차를 100조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일반적인 군중의 개인 수급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그럼 현대차에 진입한 이 개인 수급은 예전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필두로 해서, 그때 마구 장밋빛 2차전지 전망으로 그냥 주가를 그냥 위쪽으로 막 쏴 올리던.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의 치명적인 허점이 뭐냐면, 개인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약자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가 시세가 만들어졌을 때 그걸 그냥 받아들여 버립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받아들이면서 그냥 올라타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꾸만. 그러니까 추종 매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추세 추종의 정석적인 방법은 좀 달라요. 약간 불나방처럼
뭐 개인 투자자를 폄훼하는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좀 불나방처럼 그냥 막 달려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막 달려드는 경향이 과거에 에코프로의 이 2차전지 때도 있었고 그걸 교묘하게 이용했던 그 세력들 제가 그냥 농담처럼 형님들이라고 얘기하는데 형님들은 무슨 형님들이야 양아치들이지 그죠? 돈이 아무리 크고 해도 주가 조작이고 뭐 그런 식으로 끌어올렸다가 싹 빠져나갔던 그 세력들 현대차 이번 로봇의 내러티브나 이런 부분들이 뭔가 비슷하게 오버랩이 제가 됐었거든요. 아, 그 형들 돌아온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제가 사실상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라이브에서 내가 얼핏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하지만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속될 수 없다. 아, 계속될 수 없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코스닥 150 ETF와 이게 이 현대차 돈이 이쪽으로 온 게 아닌가? 코스닥 쪽으로 온 게 아닌가? 그 성격의 자금이 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 사실은 좀 제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거의 확실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코스닥 150 ETF 물론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여기서 이걸 이렇게 산다고? 제 상식으로는 저는 이거는 납득이 불가합니다. 일반 개인들이 이거 보세요. 응? 이 수급 보세요. 이 수급. 일반 개인이 이걸 뭐 코스닥 ETF군 뭐시고 다 떠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개인들의 그 어떤 그 인간의 본성 내지는 심리에 반하는 형태의 수급입니다. 이것은 일주일 전에 16,000원 하던 게 며칠 만에 2만 원 됐는데 이걸 계속 이렇게 사고 있다고 개인이? 그리고 이 상승의 주체가 개인이라고? 아이 말이 안 되지. 이거 일반 개인이라고? 아니지. 이건 세력이지 세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세력이다. 그리고 이 세력은 뭐 사흘 밤낮으로 살 수는 있지만 한 달 내내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화무 11홈 수급의 논리이자 거래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오늘 제목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단기는요, 수급이 깡패입니다. 단기는 수급이 깡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급에 장사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수급 이기는 장사 없다는 얘기지. 수급에 장사 없다. 아무리 힘센 장사들도 수급에 자빠진다는 얘기죠. 왜냐? 돈으로 쏘는데 어떡할 거야, 주식을. 근데 이것은 단기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부분은 매우 중시 여깁니다. 그러나 주식이 단기만 있는 게 아니죠. 오늘 움직이는 이번 주 움직이는 이 단기 시세 또한 장기적인 흐름상으로는 하나의 큰 그냥 어떤 너울일 뿐일 겁니다. 분명히 이 너울이 이후에 이렇게 움직일지 혹은 뭐 이렇게 움직일지 그걸 정확하게 예상하거나 맞출 수는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가치에 수렴한다는 거예요. 제가 가치에 수렴한다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로 항상 산책하는 강아지 이 이야기를 많이 하죠. 기업이 좋고 실적이 좋고 성장이 좋은 기업의 주가가 떨어졌을 땐 찬스이고 그런 성장과 이익 전망 상향 내지는 기업의 영속 가치의 성장이 없이 올라간 주가는 팔아야 된다. 그건 절대로 쫓아가면 안 되고 팔아야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단중기의 기준을 얼마나 길고 짧게 잡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얘기하는 단기는 통상 뭐 한 달 내외 내지는 이내입니다. 그리고 중장기는 뭐 장기라고 하면은 보통 연간 단위이고요. 연간 단위이고 제가 보통 중기라고 하면 뭐 한 6개월 내외 정도도 실적이 맞아 떨어지니까 보통 보통 단기 내지는 결산 전망 이 뷰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지 뭐 잠깐은 이 수급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거지 지금 깡패 수급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그 형들이 들어온 것 같은데 물론 저보다 동생들일 거예요. 물론 제 또래일 수 있고 뭐 헤드는 저하고 비슷한 연배겠지. 내지는 우리 선배님들일 수 있어. 왜냐면 제가 어릴 때 그 2000년대가 거의 작전주의 세상이었거든요. 진짜 2000년대 주식시장이 그래서 저같이
그때 주식에 완전히 몰두한 사람들은 그 세력 논리나 이런 부분들 잘 아는 거예요. 그때 플레이어들이 지금 뭐 제가 알고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뭐 사모펀드의 그 헤드 매니저로 있는 선배도 있고 한데 그런 작업을 하던 플레이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끌어올릴 줄 알고 어떻게 움직여야지 개인들이 포모를 느끼면서 따라붙고 어떤 식으로 조정해야지 개인들이 무서워서 못 살 때 밑에서 매집하고 뭐 이런 작업들이 주식시장에 있어요. 분명히 음성적인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뭐 제도권 애널리스트 뭐 요즘 미디어에서 워낙 출연이 많으니까 그런 반듯한 정규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파 사파처럼 주식시장은 사실 사파의 힘이 막강합니다. 근데 제도권 펀드 혹은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그런 정파적으로만 움직이진 않아요. 하지만 세상은 결국은 이게 정파적인 입장에 수렴한다는 것처럼 이 같이 수렴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코스닥은 저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 시장도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이제는 밸류의 영역이 아닙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밸류 영역 아니다. 물론 아직도 이거를 뭐 S&P 뭐 일부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런 종목들과 비교한다거나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혹은 뭐 장비 기업들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 주식이 좀 싸 보일 수 있으나 이 밸류나 혹은 변동성이라는 것은 시간 개념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적정 가치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빠른 속도로 값어치가 적정가 내지는 그 이상으로 가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진동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적정가가 여기인데 이 주식이 지금 여기서 거래되고 있어요. 근데 일시적으로 여기를 너무 빨리 가면 이렇게 올라가서 유지 안 된다는 말이야. 여기까지가 너무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이거 소화를 하면서 간다는 거지, 다시. 이렇게. 이게 주식의 생리란 말이에요. 저는 지금 시장이 너무 빠르다. 왜? 이게 깡패 수급이니까. 그러니까 단기는 지금 깡패 수급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 때가 온 거예요.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얘기하느냐. 이 깡패 수급 따라서 난 가볼래. 이건 이제 추가적인 욕망의 영역이죠.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러분 코스닥은 코스피랑 다릅니다. 이건 뭐 저평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스닥하고 코스피하고 똑같은 평가 기준을 잡으면 안 돼요. 코스닥은 저평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 반도체 소부장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 거의 주인공 그죠? 반도체 소부장들의 멀티플이 어떤 거는 40, 50배 나왔어요 이번에. PE 밸류로 포워드 12개월 포워드 PE 밸류가 말이 되나? 너무 비싸잖아요. 이런 애들은 슬슬 매도해야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깡패만 생각하지 않거든요. 단기 수급만 생각하다가는 여러분들이 저는 주식을 오래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이번에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이 번 거를 잘 지키고 계시면은 나중에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너무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그 중장기적인 주식의 생리인 가치에 수렴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 기업의 이익이 이 정도로 올라오는데 주가가 그동안은 예를 들어 반도체 소부장이 좀 못 올라오고 있었다. 물론 이번 반도체 사이클이 Q가 아니라 P 위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품 가격의 인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세트 업체 위주로 셀 업체 위주로의 시세였고 소부장의 Q가 별로 안 늘었으니까 반도체 소부장이 좀 약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밸류에이션이 이게 정률 밸류면 이게 좀 저평가돼 있었다. 지금 여기가 있다는 얘기지. 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값은 여기인데 이게 이번 수급으로 탄성이 생기면서 여기까지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 중장기 관점에서는 저같이 정석 투자를 지향하는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 수렴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여기는 매도의 영역 아닌가? 이것도 보고 또 쇼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익 현금 확대, 이익을 좀 확정 짓고 이런 자리에 슬슬 들어가지 않았나?
라고 보고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라서 여러분들이 깡패 수급을 끝까지 따라가실 것인지 만약에 애매하면은 좀 반반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현금을 뭐 한 반 정도 만들어 놓고 나머지 좀 따라가 보고 뭐 단기선이 깨진다거나 뭐 기술적으로 단기 매도 신호가 나오면은 이제 끝났구나 하고 판다든지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 다만 이 코스닥의 시세와 지금 현재 코스피의 5,000P를 달성한 이 시장이 뭐 즉시 대세 하락으로 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또 어느 시점에서 또 공략 구간이 들어가고 뭐 그렇게 되겠지만 특히 이번 주 코스닥은 이거는 이 깡패 수급의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매우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수급의 쏠림에 인해서 지나치게 수 공백이 생겨서 좀 흘러내려 있는 코스피에서의 업황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오히려 뭐 지수 뭐 한 5,200대라도 저는 공략해도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결국은 우리는 시장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 투자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아직도 투자와 수익의 기회가 많이 있지만 이 코스닥의 이번 주 보여줬던 이 슈팅은 계속될 수 없고 분명히 강도가 조절될 것이고 기술적 소화가 필요하고 거래량도 계속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점을 감안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물론 제가 너무 업력이 길다 보니까 구닥다리 전략일지 모르겠습니다. 뭐 오히려 요즘 MG 매니저들이나 이 제도권에 있는 친구들이나 혹은 약간 사파계에 있는 좀 젊은 친구들을 만나보면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아유, 뭐, 약간 제가 약간 꼰대 같은 얘기를 하는 입장이야. 뭐 가는 데까지 가는 거죠. 뭐, 그래서 가는 거 올라타서 쏴야죠. 저도 주도주 매매를 좋아하지만, 뭐, 여기서 쏘는 건 저는 못해요. 여기서 올라타서 쏘는 건 저는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약간 거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코인이 좀 예사롭지 않죠, 움직임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이런 자리에서는 쏘지 않거든요, 절대로. 이것도 봐봐요. 이더리움인데, 이게 채널이, 봐봐요. 이렇게 갔었잖아요. 위에 지금 이것도 이렇게 피치포크 2단까지 가서 여기 부딪혔잖아요. 여기는 따라가는 거 아니지. 그리고 이런 데 깨지면 정석적으로 매도하는 건데, 그냥 뭐 갈 때 계속 간다고 생각하고 뭐 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평가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실현 이익이나 자산의 지속 가능한 증식으로 가지 못하고 반짝. 저 어릴 때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어릴 때 뭐 워낙에나 전투적으로 거래를 하던 저는 스캘핑을 했고 당시에는 레버리지 거래를 매우 뭐 상시적으로 했던 입장에서는 뭐 아는 분들 아시겠지만 옛날 레버리지는 신용이 아니에요. 주식은 거의 뭐 미수 풀빵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물 레버리지도 당시에는 제가 선물팀에서도 있었으니까 그런 제가 뜨거운 시절도 보낸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타오르는 돈은 빨리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써서 사라지기도 하고 그 레버리지를 유지하다가 역레버리지 맞아서 오히려 음의 복리 때문에 까여서 회복이 더디거나 혹은 망가지는 경우도 생기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주식의 왕도는요 오래 버는 겁니다. 오래 벌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좋은 장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일부 놓치신 분들은 포기해야 돼요. 여기선 일단 포기하는 게 맞아요. 서서히 다음을 준비하시고 혹은 약간 확정하고 수습하고 그리고 다음을 다시 기다리는 좀 지혜 내지는 인내가 이제는 필요한 영역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뭐 극단적인 비관론 내지는 뭐 종말론적 시황이 아니고 계속 이럴 수 없다는 거지. 계속 이럴 수 없기 때문에 마치 계속 이럴 것 같다라는 기대를 하지 마세요. 제가 전에 서학개미 분들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뭐 미국 주식은 계속 오른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미국 주식은 계속 오른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미국 주식 제대로 된 조정을 못 봐서 그래. 미국 주식 진짜 찐 조정 나오면은 여러분 그냥 뭐 헬게이트입니다. 생지옥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현상이 계속될 수 있는지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에 30년 이상의 역사를 몸소 체험한 입장에서 지금의 시세가 꽤나
뭐 특이한 수준의 강세이고 지수 레벨은 90년대 이후에 처음 보는 지수 레벨에 코스닥이 왔고 코스피는 처음이고 하지만 이런 현상은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번엔 다르지는 별로 없었어요. 결국은 잠깐은 이거 뭐 전례 없는 강세네 하지만 결국은 인간이 참여하는 시장이고 인간의 어떤 욕심과 공포를 대하는 자세는 종이 바뀌지 않는 한 저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는 저의 가치관 투자관으로 보면 이건 결국은 다시 수렴이 될 것이고 지금의 상방 변동은 하방 변동과 함께 수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수익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면서 그리고 지금 만약 붙잡지 못한 분들은 이런 자리는 잡지 않는 게 정석이라는 걸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수 기회는 또 오고 주식시장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등락하며 수많은 기회를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쳤다고 아쉬워하실 것도 없고 지금 기회를 이 수익을 내가 누리고 있음에도 이게 계속되지 않을 거라는 경각심은 가지면서 오히려 이번에 내 자산이 크게 작년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걸 잘 보존해야 또 계속해서 필드에서 이 기회를 누리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뭐랄까 저보다 연배가 높은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이제는 뭔가 펀더멘탈적인 요인 내지는 시장적 요소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그런 범주를 벗어나서 약간 심리적인 레벨대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30년 넘게 참여하고 있고 몰두하고 있는 한 사람의 전문가 내지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투자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업자 입장에서 선배라고 하면 좀 오만하고 업자의 입장에서 저의 생각을 한번 읊어봤습니다. 괴로운 분들도 지금은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주식이라는 게 아니지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 같이 뭔가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막 파이팅 하면서 견뎌지는데 놈들 다 좋은 것 같은데 나만 뭔가 못 먹은 것 같고 뭐 이러잖아. 그럼 되게 괴로워. 그렇잖아요. 그런 지금 포모를 느끼는 분들이 매우 많으실 것 같은데 잘 오늘 저의 컨텐츠를 보고 한번 다시 생각을 잘 정리하셔서 이 이후에 주식은 항상 오늘부터 내일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부터 내일의 의사결정이 잘못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월달 고생하셨고 2월도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수강 회원님들은 오늘 메시지 들으셨죠? 보셨죠? 그대로입니다. 이상입니다.